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난 시간에 이거는 표현을 안 했었는데, 경영자의 역할. 이제 네가 이제 커서 향후 뭐 한 10년 뒤 뭐 이제 아버지 자리 물려받아서 해야 될 역할이야. 공신적 권한과 지위. 크게 나누면은 대인적 역할, 정보적 역할, 의사결정적 역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의사결정적 역할은 오케이, 알겠다 이건데, 그 외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몰라. 대인적 역할이란 거는 이 법인의 대표야. 외형적 대표자이자 이 법인을 이끄는 사람, 리더이자, 그리고 어떤 거래라든지 이 법인과 이 주식회사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뭐 연락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런 연락을 받는 대표자라고. 그리고 정보적 역할은 정보 탐색자, 정보 보급자, 대변인. 이 회사에 대한 이 회사의 사업을 이제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의 분야라든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항상 꾸준히 탐색을 해야 되고, 정보를 내부 관계자들한테도 이제 보급도 해야 되고, 뭔가 뭐 외부에다가 정보를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다가 대변하는, 이제 공시를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외부 관계자들에게다가 이제 보여줘야 될 이런 역할이 있지, 대변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적 역할. 이제 기업가, 말 그대로 기업가. 그다음에 분쟁 해결자라고 돼 있는데, 경영을 하다 보면 밑에 내부 조직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은 생산하는 부서랑 품질 부서랑, 품질 부서는 당연히 품질 불량률 낮춰야 되고, 생산하는 부서, 영업 같은 경우는 출하를 해야 되잖아, 매출을 하려면. 근데 이제 품질에서 이거 기준을 못 맞추겠다. 그럼 이제 싸움이 날 수가 있잖아. 매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거기서 의사결정을, 분쟁도 해결하면서 의사결정을 경영자가 해주는 거지. 이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매출이 급하니까 품질이 이거 만족 못하지만 일단 내보내자. 근데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자. 그리고 이제 뭐 돈이라든지 인적 자원, 앞에서 설명했던 인적 자원이나 뭐 돈이라든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설비들에 대한 자원 분배에 대한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외부 관계자들하고의 협상, 혹은 이제 내부 관계자들하고의 협상. 이 역할에 대해서도 추후에는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해줄 거야. 이 위계 수준 경영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위계 수준이라는 게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최고 경영층, 중간 경영층, 하위 경영층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최고 경영층은 말 그대로 이제 너희 회사 기준으로 오너, CEO, 대표야. 대표는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와 활동을 조종하고 통합하는 이런 이제 컨셉적인 경영 기술이 있어야 돼. 중간 경영층 같은 경우는 공장장님이 되겠지. 뭐 팀장급이라든지 이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 밑에 사람을 부려야 된다고.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인적 자원을 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위 경영층이 이제 저 라인에 계신 분, 뭐라 그랬지? 반장, 뭐 직장? 그런 분들이 이제 직장. 그런 분들이 이제 하위 경영층이야.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제품을 만들잖아. 전문 음, 분야에서 고유한 도구, 절차, 기법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설비 같은 거 만질 때 어떻게 만질 거냐, 이 제품 뭐 가공할 때 어떻게 가공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빠꼬미들이지.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나뉘어.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경영 계획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면은, 요 표는 이제 앞에서 가져온 거야. 여기 이제 접목을 했을 음, 때, 최고 경영자는 전략적인 계획. 내가 너한테 했던 말 기억나지? 뭐 해서 먹고 살 건데? 지금 당장은 먹고 살고 있다고. 근데 향후에 앞으로 계속해서 뭐 해서 먹고 살 건데?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서, 뭐 이거를 굳이 나누자면 장기 계획이라고 해서 3년 이상, 3년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전략을 짜야 된다고. 무슨 사업으로 먹고 살 거냐.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그리고 중간 경영층 같은 경우는 이제 전술적 계획이라 해서 중기 계획, 1, 2년, 향후 1, 2년. 올해 이제 뭐 돌아가고 있는 것 말고, 이제 사람 쓰는 측면에서 누가 일을 할 건데, 올해는 뭐 김 씨가 이거 하면 되고, 이 대리가 이거 하면 되고, 뭐 김 부장이 이거 하면 되는데, 내년에 김 부장이 은퇴하네? 내년에는 누가 할 거고, 내후년에는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마지막 이제 기능부서 하위 경영층에서는 아까 직장님이나 뭐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1년 이내 단기 오늘만 생산할 게 아니라 내일도 생산해야 되고 다음 달에도 생산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뭐 추석이 꼈어. 그럼 추석에 생산을 못해. 근데 추석 이후에 바로 물건을 납기를 지켜서 공급을 해야 돼. 그러면 추석 전에 언제까지 생산을 어떻게 굴릴 건지, 뭐 생산 계획이라든지 제조, 품질 검사, 자재 구입 이런 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요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크게 최고 경영자가 큰 그림에서의 전략을 짜면은 그 전략을 바탕으로 이제 중간 경영층이 공장장님이라고 이제 예를 들게 공장장님이 반복적 업무, 비반복적 업무 크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밑에 하위 경영층한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의견을 묻는다든지 분배를 해줘. 이제 분배된 업무를 이제 실제로 하위 경영층 실무자들이지. 실무자들은 이제 뭐 반복적 업무 같은 경우는 표준 계획, 정책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생산 계획 같은 거, 제조 같은 거 그렇게 할 거고 비반복적 업무 같은 경우는 뭐 관리에서 이제 예산 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일,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실무단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비반복적 업무로서. 일단은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고 지금 일단 오늘 기본적인 경영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질문. 우선 예를 들어 가지고 나중에 조금씩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뭐 질문 아니면은 이거 장표를 보고 네가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해도 돼. 지금 딱히 여기까지는 질문이